안녕하세요. 행복한 안태교실입니다. 삶의 지혜는 평범한 일상적 삶에서 교훈과 영감을 찾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길을 걸어오신 분들과는 공감을 나누고 조만간 그 길을 가야 할 예비 은퇴자분들에게는 작지만 영감이나 힌트가 있는 삶의 한 선택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배경 영상은 강원도 원주에 있는 소설가 고 박경리 선생님 생가와 문학관 주변의 멋진 경관입니다. 오늘은 나의 삶의 변화를 준 사람들 세 번째 이야기로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준 미국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각이나 사고의 방향을 180도 바꾸는 것은 대개 큰 병을 앓다가 죽음 직전에서 돌아온 경우, 즉 기사회생한 사람들의 경우나 또는 대형 사고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을 하여 이 갇힌 지루한 곳을 벗어나기만 하면 새로운 삶을 살겠다 등 간절함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런 경우는 많은 것을 내려놓고 욕심 없이 소박한 삶을 살고 또 남들에게 양보하고 배려하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 충격 요법이 아니고 교육이나 강연, 독서 또는 여행과 같은 긍정적 경험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순전히 개인적인 결심이나 다짐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좋은 강연을 들으면 박수를 치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또 좋은 책을 읽으면 주인공이 되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나도 한번 저런 삶을 살아보면 좋겠다 정도의 희망, 소망, 바람 정도지 그 경험 기간이나 장소를 떠나 일상으로 돌아오면 또 바쁜 하루하루의 일과에 묻혀서 예전의 모습 그대로 살게 되고 사람이 바뀐다는 것 정말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운이 좋게도 무슨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변화를 이룬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파견한 해외 생활에서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한 세계 최강 미국으로 파견되어 문화적 충격과 내가 사는 세상 외에도 다른 엄청난 세상이 있음을 발견하고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인생의 상당 부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로 11시간 공간 이동을 해서 뚝 떨어진 그곳에서 미국 공항에 마중을 나온 사람은 나의 하숙집 백인 금발머리, 코가 유난히 긴 버지니아 할머니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미국 생활은 하루하루가 생소하고 꿈 같고 언어도 다르고 사람들 모양도 다르고 삶의 방식, 주변 환경, 어디 하나 비슷한 곳이라고는 거의 없는 그런 백인 상류층 할머니 집에서 그것도 돈이 아쉬운 것도 아니고 순전히 사람이 그립고 동양 문화에 대한 호기심으로 하숙생을 받은 주인집 할머니와 동고동락하며 마치 유치원생이 교육을 받듯 언어에서 식사, 파티, 각종 모임 등 온갖 것을 그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새롭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내게 보인 첫 번째 감동적인 면은 사람이나 동물 모두에 대한 사랑입니다. 시장을 보러 차로 15분쯤 달려서 월마트라는 우리나라 이마트 비슷한 곳에 도착하면 그분이 사는 쇼핑몰 내용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자신이 필요한 식료품, 집에 동물이 없지만 개, 고양이 밥, 그리고 불우한 이웃 사람들에게 기부할 캔 종류나 포장된 음식물 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삽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사온 제품은 냉장고에 넣고 개와 고양이 밥은 출입문 옆에 작은 창고에 놓고 매일 지나다니는 길고양이나 집 나온 개들이 다니다 먹을 수 있게 사료와 물을 정성껏 놓아주십니다. 그리고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산 캔유와 포장된 음식물은 봉지에 싸서 우체통에 두면 우체부 아저씨가 우편물을 수거하며 같이 수거해 가서 불우한 이웃에게 전달이 됩니다. 동물들에게도 지극한 사랑을 전하고 어렵고 불우한 이웃들에게 자신의 식료품비 일부를 할애하는 그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기부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한다는 인류애를 배웠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나 살기 바빠서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뭔가를 한다. 별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인들의 이런 문화는 사랑이고 배려이고 인류애이고
세상을 밝게 만드는 작은 손길들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인들은 항상 웃고 농담이 일상에 늘 스며들어 있습니다. 길에서 낯선 사람과 눈이 마주쳐도, 또 쇼핑몰 카트를 몰며 마주쳐도, 공원 산책길에서 만나는 남모르는 사람에게도 하이 항상 상냥한 인사말과 어금니가 다 보이도록 활짝 웃어 보입니다. 심지어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리고 화장실 가다가 조금 전 만나고 지금 또 보는데도 다시 웃음과 상냥한 인사를 합니다. 미국에 도착해서 처음 얼마간은 고개를 숙이고 한국에서처럼 눈을 마주치지 않고 살짝 지나가려는데 상대가 하이, 헬로우 인사를 하면 급 당황해서 혹시 나를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분을 어디서 만났지? 하고 만난 기억을 살려내려고 마구 머릿속 필름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지나고 보니 모르는 사람과도 서로 누구나에게 인사를 하고 일단 웃고 밝은 표정은 기본이고 일상이었습니다. 우리의 표정과 너무나 대조되어서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무튼 미국에서 생활하며 처음은 상대가 인사를 하면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아주 작은 소리로 Hi, hello로 화답을 하며 쑥스러워하다가 6개월이 지나면서 어느새 내가 먼저 큰 소리로 굿모닝, 하이, 헬로우 생기발랄한 목소리로 인사하며 인사가 밝아지니 마음도 밝아지고 늘 유쾌한 기분이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새롭고 신기한 게 너무 많아서 늘 기분이 좋고 즐거운 나날로 웃음이 많아져 웃는 밝은 얼굴이고 생기가 도는 모습은 그 이후 한국에 돌아와서도 큰 자산으로 남아 만나는 사람들이 뭐 기분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심각하고 때로는 화난 사람들의 표정이 많고 고개를 푹 숙이고 다니거나 힘든 세상 모든 근심 혼자 다 짊어진 표정들을 하는 경우도 자주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제가 배운 것은 일상에서 늘 나누는 대화 속에 유머는 정말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소위 조크라는 것인데 일상에서 너무나 흔하고 미국 사람들은 누구나 참 유머 감각들이 대단합니다. 한 번은 보스턴에서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를 찾아간다고 사거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관 아저씨에게 하버드 대학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요? 하고 물으니까 수능 점수를 높게 받으면 간다고 했습니다. 헐, 이게 뭐 이런 아재 개그를. 그것도 경찰관이 벌금 딱지나 떼고 과속이나 잡을 듯한 무서운 경찰도 이런 농담이라니 참 놀라웠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교회에서 치루어지는 장례식에서 제단 앞에 관을 두고 유가족들이 단상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고인이 살아있을 때 같이 나눈 추억을 회상하는 순서가 있는데 동생이 나와서 형과 같이 어린 시절 나눈 추억담으로 자중을 모두 박장대소하게 만드는 농담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엄숙해야 할 장례식, 눈물 바다를 이루어야 할 장례식에서 농담이라니. 이 사람들은 그 순간에서 슬픔도 좋지만 웃음으로 사자를 보내고 추억할 정도로 늘 일상에 유머가 살아있습니다. 또 한 번은 여행에서 콜로라도 락키 국립공원을 돌아보고 내려오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락키 마운틴 산 꼭대기를 돌아보고 내려오는 데는 1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반대쪽으로 내려가니 산 중턱에 간이 화장실이 보이는데 비가 오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 줄을 길게 서 있었습니다. 간이 화장실은 남녀 구분 없이 2칸이었습니다. 비는 내리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빨리빨리 볼일을 보고 나오라고 재촉을 하는 의미로 한 사람이 들어가면 밖에서 줄을 선 사람들이 카운팅을 합니다. 10, 9, 8 뭐 이렇게 해서 0 이렇게 10까지 셉니다. 그런데 한 여성분이 들어가고 모두들 이번에도 한 목소리로 10, 9 두 번 정도 카운트를 했는데 볼일을 보던 차림 그대로 화장실 문을 확 열어제치고 웃는 얼굴로 아주 큰 소리로 Don't count라며 세지 말라고 소리를 빽 지른다. 그러자 줄을 서서 기다리던 모든 사람들이 폭소를 터뜨리며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이처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상에서 유머와 조크로 웃음을 만들고 자주 웃는 사람들입니다. 늘 심각하고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인 내게는 참 감명 깊은 장면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그 사람들의 친절함과 배려심입니다.
미국으로 간다고 한국에서 부랴부랴 운전면허증을 따서 두세 달 차를 몰아본 경험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낯선 미국에서 다시 면허를 취득하고 내비게이션도 없던 시절이라 순전히 종이 지도에 의존해서 운전하던 시절이고, 첫날 아침 학교에 간다고 7시 30분경 떨리는 손으로 차를 몰고 거리에 나섰는데 도로가 차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사이길에서 끼어들어야 하는데 왕초보인데 그것도 외국이고 자동차의 나라 미국이다. 게다가 차가 가장 많이 움직이는 아침 출근 시간, 정말 등짝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는데 자동차 줄은 끝도 없고 아주 조금씩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일단 저 줄을 비집고 들어가야 하는데 난감해서 가만히 서 있는데 한두 대쯤 내 앞을 지나가고 그 다음 차가 간격을 벌리고 차에서 앉은 중년 부인이 집게 손가락을 세워서 들어오라고 사인을 보냅니다. 정말 그 어렵고 당황한 상황에서 사이를 벌려주고 친절하게 들어오라고 손가락 사인을 보내다니, 나는 그분이 알아듣지도 못하겠지만 고맙습니다. 땡큐, 땡큐를 수없이 연발하며 긴 줄에 합류해서 학교까지 갔습니다. 하루 종일 도대체 미국이라는 사회는 무엇인가? 바쁜 출근 시간 누가 끼어들려고 해도 신호가 아니면 못 들어오게 막고 틈을 주지 않고 바싹 붙어 운전하는 우리의 모습. 또 양보를 할 의사도 안 보이는데 그냥 자동차 머리를 쳐박고 기어코 끼어들고 안 끼워주려고 거의 박을 듯이 거리를 좁히며 싸우는 우리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그 감동의 순간들. 그들은 대부분 그렇게 운전을 합니다. 동네 여기는 우리나라와 달리 신호등도 없습니다. 대부분 스탑 사인이 전부고 그냥 서로 양보하며 알아서 갑니다. 기준은 명확합니다. 먼저 온 사람이 먼저 간다. 사실 사거리라서 누가 먼저 왔는지 식별하기가 어려운데도 다들 잘도 알아서 양보하며 너 한 번, 나 한 번 잘도 오고 갑니다. 운전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공공장소에서 뒷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고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타시라고 기다리고 사거리에서 먼저 가라고 운전자가 손으로 사인을 보내는 친절함, 길을 물으면 가던 길 반대 방향으로라도 데리고 가서 입구까지 안내해주는 사람들, 슈퍼마켓에서 계산대에서 할머니 한 분이 할인 쿠폰을 주머니와 지갑에서 세월없이 꺼내며 시간을 끌어도 계산원도 수다를 떨며 기다려주고 쿠폰 합산을 돕기도 합니다. 또 뒤에서 줄을 서서 계산을 기다리는 쇼핑객도 어느 누구 하나 인상을 쓰거나 눈빛으로 빨리 하라고 재촉을 하거나 짜증을 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쿠폰 우리 돈 100원 이런 것인데 우리 집 주인 할머니도 늘 그렇게 하시는데 그분 식당에서 가난한 사람이 돈이 모자라거나 슈퍼마켓에서 앞사람이 몇 불 모자라면 대신 내주는 사람으로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감명 깊게 배운 것은 칭찬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칭찬에 참 능합니다. 어떤 아이디를 내거나 질문을 하면 늘 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좋은 아이디어다. 또 그거 참 좋은 질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늘 아이디어라고 말하면 말도 안 된다. 비현실적이다. 뻔한 소리다 등 면박만 주고, 또 질문을 하면 그것도 모르느냐. 쓸데없는 말로 분위기 깬다 등 핀잔만 듣다가 작은 것에도 늘 칭찬이고 다음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라고 관심을 가져주는데 저절로 어깨가 들썩인다. 특히 자녀들에 대한 칭찬은 정말 그래도 춘추게 합니다. 주말 어린이 야구 시합이 열리면 부모들이 총동원되고 안타라도 하나 치면 누가 들으면 대형 홈런을 친 줄 알 정도로 난리법석이고 굿잡이라든가 great를 외치며 운동장에 떠나갑니다. 길거리를 가다가 보면 멋진 가방을 들거나 멋진 신발을 신은 경우, 야, 너 가방 멋있다. 야, 너 신발 참 멋있다. 너 그거 어디서 샀니? 나도 하나 사고 싶다. 그냥 예쁘다도 아닙니다. 정말 최고의 찬사입니다. 우리는 아는 사람끼리도 칭찬에 인색하고, 난 어릴 때 시골에서 무슨 일을 하고 아무 말이 없으면 칭찬이고 아니면 늘 혼이 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상대방 얘기를 들어주고 칭찬하고 작은 것에도 관심을 기울여주는 그런 삶이 사람들 사이를 얼마나 윤택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그분을 통해서 인류애를 배우고 또 다른 많은 미국인들을 통해서 유머를 배우고 칭찬하는 법을 배우고 웃음을 배우고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내 인생은 정말 그 큰 변화들을 이어갔고 밝고 농담 좋아하고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고 여행을 좋아하고 등 많은 것을 삶의 변화로 받아들였습니다. 일만 하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일 외에도 인생의 즐거움이 얼마나 많은지를 배웠고 인생을 즐겁게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건 정말 인생의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공이라고 평가하는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 이런 것 외에도 내가 중심을 잡고 사는 즐겁게 살고 많이 웃고 살고 유머와 농담이 일상을 뒤덮는 마음의 풍요가 삶의 큰 보탬이 되고 우아하고 품위 있는 삶을 구성하는 데 중대한 요소가 됩니다. 오늘 굳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은퇴자들은 이제 인생을 정리하는 단계로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고 지금 와서 새삼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탐내서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돈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들, 일단 누구를 만나든 웃는 얼굴로 대하기, 대화의 반은 유머로 채우기, 출입문 잡아주고 엘리베이터 다른 사람 먼저 태워주기 같은 작은 친절과 배려, 이것이 마치 남을 위해서 하는 일 같은데 사실 하고 나면 내 자신이 뿌듯하고 결국 나조차고 나 자신의 만족한 삶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는 듯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우리 주변에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제가 발견한 소박한 몇몇 제 이웃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